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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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식사들은 하고 오셨나요? 뭐 드시고 오셨나요? 뉴트리밀이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나오시네요. 저도 누미 먹었어요. 예, 누미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강의도 있고 그런 날이니까 좀 가볍게 오고 싶어가지고 뉴트리 먹었는데 정말 몸이 지금 상당히 가벼워요. 앞서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책임감은 무겁게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요. 이제 앞서 호스트님이 얘기했다시피 12년 차 이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 유산화를 알았을 때 29살 겨울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30살 초반에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는 제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 이제 내 주변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시죠? 예, 그건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그 앞에 어떤 미래에 닥칠 일들을 전혀 예견하지도 못하고 감히 이 무서운 사회에 뛰어들어서 생활 이제 결혼이란 걸 하게 됐을 때가 제가 27살, 6이었나 7이었나 이제 그쯤 됐을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이미 이제 아이 아빠였고요. 예, 대학교 4학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빨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패기는 있지만 아직 그 사회의 그 무서운 쓴맛을 잘 모르는 그런 햇병아리 같은 느낌들. 여기 직장 생활 한 10년 이상 해보신 분 계세요? 10년 이상 해보신 분? 네, 뭐 시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거기 어디서 일하셨어요? 아니요, 네, 네, 뭐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직을 빨리 해야 됐고요. 남들은 그 스펙 이런 거 많이 쌓으러 다닐 때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어떤 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돼요. 뭐 그때 당시 때 하루는 이런 하루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출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야근 뭐 이런 거 필수잖아요. 그 당시 때. 그리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되니까 좋은 회사를 가지 못했어요. 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정장 입고 일하네요. 그렇죠? 저 정장 입고 일하고 싶었거든요. 4년제 대학 나왔고요. 근데 정장에 넥타이는커녕 이게 그냥 그 시커먼 면바지 그런 면바지에다가 시커먼 티 그런 거를 입고 이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 사진은 퇴근하는 모습이거든요. 퇴근 정말 신나지 않아요? 네, 퇴근 정말 신나. 그렇게 신났는데 잠깐 저녁 때 뭐 TV 보고 뭐 스포츠 경기 보고 그리고 뭐 잠깐 뭐 여가 생활 즐기면 어떻게 되죠? 네, 다시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잠들고 일어나면은 또 뭐 해야 돼요? 네, 출근해야 되는 거죠. 네, 출근 좋아하시는 분. 네? 진짜 행복하신 분 있어요? 너무 출근 행복하다. 이런 분 거의 못 봤거든요. 저도 근데 한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처음 몇 개월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가 살다 보면은 삶이 나아질 거라는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 기대 심리 속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람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집에 가면 이제 육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이었어요. 당시 때 제가 일했던 회사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 예, 제가 과거에 어느 회사에서 일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아,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그 홍삼이라는 단어가 웃긴가 봐요. 제가 홍삼 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웃어. 웃긴 일인가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홍삼 제조도 하고요, 막 포장도 하고요, 막 납품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무직 일도 조금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무직 올라가니까 이제 정장을 입고 갈 수 있잖아요. 관리직이 돼가지고 정장 입고 갔는데 왜 정장 입고 갔냐고 그러더라고. 네,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회사냐면 그 본인의 그 직급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일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회사예요.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본인의 직급이 올라가면은 자기가 일하는 것도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거를 갖고 유지를 하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분량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열악해요. 저게 좀 보기만 해도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저런 곳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얼굴 낯빛도 어두워지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여름 휴가만 기다리면서 살게 되죠. 이제 다음 달이면은 바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날이 너무 덥고.
자,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까? 모두가 어떻게 이 기간에 다 이 공간으로 몰려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차가 너무 막히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날짜에 휴가를 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에 대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아지지 않으니까. 자, 아내와의 잦은 다툼이 시작됩니다. 예. 사진이 좀 이상하네요. 예. 예.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예. 그냥 다퉜어요. 그냥 잘 다퉜어요. 이렇게 다퉜어요. 이렇게. 왜 다툼이 늘어나게 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거예요. 당시 때 맞벌이였고요. 아이를 기르고 있다 보니까 집도 없었고요. 빚만 많았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야. 즐거운 건 잠깐 얼굴 보니까 잠깐 즐거웠는데 집안일 해야 되지, 애기 케어해야 되지, 애는 자다가 깨야지 새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생활들이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짜증이 나기 시작해.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 당시 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지?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다 보면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삶이 매번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 내가 그 고등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고등학생 때는요, 내가 거기서 그 대학을 갈까, 거기서 일할까 생각하지 않아. 조금 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하는 경향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저 사람과 살게 될 줄 몰랐지. 예,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살 줄 몰랐지만 결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누구나 비슷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예, 이러한 패러다임을 좀 벗어날 수 없을까? 예, 벗어날 수 없을까? 회사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같은 회사를, 그 힘든 그 생활을 왜 모두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지? 오늘 오는데 차 진짜 너무 막히더라고요. 최근 들어 차 더 많이 막히는 거 저기 인지하세요? 너무 막혀가지고 보통은 여기 1시간 10분 15분이면 도착을 하는데 오늘 1시간 45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상하다. 아니지, 너네 다 그렇게 살잖아. 내가 잠깐 잊었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전히 막히네 하고 온 거죠. 그리고 왜 주말에 다들 놀러 가고 주말에 쉬지? 평일에 좀 놀러 가고 평일에 좀 쉬고 주말엔 집에 있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너네들이 주말에 집에 있으면 나 혼자 여행 갈 수 있잖아. 도로 뻥뻥 뚫릴 거고. 막 그런 이제 좀 엉뚱한 상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면서 비슷한 삶을 살고 더 나아지질 않는 거죠. 심지어 뭐요?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면은요, 열심히 살아요. 이 자리에 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대. 왜 시간이 없는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새 굉장히 삶을 살고 싶었는데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주도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러려면 나한테 무언가 기회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여러 가지 해봤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근데 남성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남성분들 안 시켜요, 진짜 안 시켜요. 예, 진짜 안 시켜요. 예, 남성분들이 계신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10%가 안 되는 비율의 남성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있을 때는 다 여자였어요. 예, 다 여자였고 그 여성분들이 저를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딱하고 안쓰럽고 이런 눈빛 저를 바라보면서 남자애가 어떻게 여기 왔지? 그리고 심지어 새파랗게 어렸잖아요. 예, 그때 저랑 같이 처음에 있었을 때 계셨던 분들은 연령대도 거의 한 5, 60대가 거의 줄을 많이 잃었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남성분들이 여기 계신데 보통 남성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내가 조금 더 변해야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식 코인도 많이 손대시죠. 예, 주식 코인도 손대시잖아요. 어두워지시는 분은요,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은 배우자가 몰라 지금. 예, 얼마만큼 추락했는지 배우자가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진짜 남의 돈 갖고 투자를 했거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녁 때 대리운전 한다거나, 또 요즘은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요, 저도 해봤어요.
예. 자영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영까지도. 하지만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예. 낮에 힘든 직장 일을 하면서 저녁 때 그것까지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제 노동력을 갈아 넣는 거지. 그 노동력을 언제까지 갈아 넣을까? 정말 이건 끝이 보이는 일이었거든요. 얼마 안 가 해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기회가 왔을까 안 왔을까? 예. 집중하고 있으면 기회가 보이거든요. 원래 기회란 게 그래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온지도 모르게 쑥 지나가. 제가 한 권의 책을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라고 주고 나서 제가 잘 읽었어요. 당시 때는 그 책을 왜 빌려주는지도 잘 몰랐고 읽으라 그래서 좀 잘 안 읽고 좀 버티니까 자꾸 전화가 와. 그걸 읽어봤냐고. 그래서 읽을 거야. 또 전화가 와. 읽는다고 왜 이렇게 못 채는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수익의 종류가 이 노동 수익과 권리 소득이 있는데 노동 수익은 내가 들인 시간 대비 받는 수익. 그리고 권리 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한 번 해놓은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거든요. 약간 이자 소득이라든가 그 건물 임대 소득 같은 소득이었어요. 여기서 답이 온 거죠. 야, 나는 노동 수익으로 살고 있네. 근데 좀 자유로우려면은 권리 소득이란 게 나한테 필요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생각만 했지. 쟤는 어떻게 평일에도 놀지? 백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권리 소득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 수익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노동 한계 연령이 다다르게 되면은 끝나는 일이고요. 그건 누구나 노동 수익은 못 하게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대비를 해요. 어떤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권리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소득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참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 일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그냥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1인 프랜차이즈라고 하기도 해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이 유통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제가 재밌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사나 오셨잖아요. 유사나 회사에 온다라는 거 모르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된 초청을 하시는 거라서 여러분 이제 유사나라는 거 여기 다 알고 오셨거든요. 자, 이 유사나라는 회사는 결국 이 생산자고요. 소비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예, 회사도 성장해야 되니까 이 소비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생산자가 한 30% 가격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는 100% 가격으로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유통구조라고 한다면 중간에 총판, 도매, 소매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유통마진으로서 상당 부분 가져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버려요. 얘네를 없애버리고 중간에 남아있는 돈을 회사가 가져가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우리한테 캐시백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럼 이런 회사가 다루는 제품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소비재여야 돼요. 소비재 아시죠? 쓰고 닳고 닳아 없어지는 거. 근데 약간 이 업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뭐 돌침대, 예, 뭐 옥장판, 전기 담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내구재라고 하는 거죠. 그 내구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 소득의 핵심인 그 재구매로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자, 이런 소비재이면서 썼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기능이 아주 출중해. 근데 이 제품을 주로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어 라는 특징을 가진 제품을 보다 보니까 어떤 제품? 건강기능식품 아무거나 고르시나요? 예전에 아무거나 골랐잖아요. 그냥 그랬잖아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게 제일 싸다라고 해서 막 골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어때요? 다이어트 식품 이것도 아무거나 고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장품 어떻게 고르시죠? 네? 진짜 너무 성의 없다. 진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기. 안경 쓰셨고요. 네. 잘 골라야 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브랜드로 많이 고르지 않았어요? 가격과 브랜드 이런 것들 보고 많이 골랐죠. 근데 진짜 좋은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퍼스널 케어, 샴푸, 린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골라요? 그치, 1+1. 그보다 더 좋은 거 2+1. 이건 뒤집어지는 거죠. 마트 가가지고 1+1 여기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 2+1이 있어. 이미 구매했지만 환불하고 다시 살 정도로 2+1에 여러분들 이제 환장하시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고요. 소비자가 됐으니까 느낌을 잘 알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성과 기능성이 있어. 소비재니까 맨날 써.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잘이라고 해주셔야지. 느낌을 잘 알게 돼요. 잘 알게 되거든요. 그 느낌을 여기 나와 있는 1호에게 내가 설명을 해줬어. 정말 끝내주게 좋더라. 그거 어떻게
구매해야 돼? 잘.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1호가 그래 알았어 나도 써볼게 라고 할 때 내가 직접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1호는 유사나를 통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를 요청하게 돼요. 이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추천인이 없으면 물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추천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추천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저기 써있는 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물건을 보내주게 됩니다. 네. 자리 삐져나가지 않았죠? 여기로 나가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럼 온라인 시청자들은 제가 안 보이고요. 화면만 보여요. 예, 가끔 제가 장난을 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1호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 물건에는 모두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를 한 200포인트 워치 정도 물건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200포인트가 이 소비자에게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호가 또 써보니까 본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호에게 소개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2호는 800포인트를 만들어냈어. 그 800포인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호한테 공유가 돼요. 아, 여기까지 이룰 수 있지. 여기까지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뭐냐면 소비자에게도 나에게도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1호는 내가 소개했지만 2호는 누가 소개했어요? 1호가 소개한 거거든요. 즉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인정해주는 공유 플랜이기 때문에 권리소득이 가능해요.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자, 3호가 얼마? 500포인트를 하게 되면 500씩 공유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주는데 불만이 있으면 안 돼. 솔직히 불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와 이거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만 머리를 쓰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한 2,000포인트를 구매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소개의 줄기를 타고 결국은 우리한테까지 2,000포인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쌓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으로 환산해 주는 구조예요. 예, 주급제란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호가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소개해야 돼? 나와 함께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갈 사람 한 명만 소개하면 돼요. 그럼 그 뒤에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이것을 시스템화 해내는 게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쉽게 풀어냈을 때는요. 자, 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권리소득이라는 걸 만들어 나가요. 어떻게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제품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맨날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과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고 좋으면 뭐가 형성돼요? 매니아가 형성이 되게 돼요. 매니아 누가 답변했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자, 여기 만들어진 이 소비자 군단이요. 이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게 돼. 그 자발적인 재구매를 나한테 허락받고 할까? 근데 보통 영업 방식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건을 팔았어. 네? 물건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야, 물건 좀 갖다 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싫어도 갖다 줘야지 어떻게? 세일즈니까. 그리고 선물도 좀 갖다 달래. 예, 샘플도 좀 갖다 달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업 조직을 봤을 때 고객이 많으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버니까. 근데 고객이 많을수록 힘들어. 예, 근데 이 조직 내에 저 동그란 원 안에 한 1,000명 정도 모였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000명? 그리고 1,000명이 알아서 자발적 재구매를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재구매를 해요. 그럼 그때마다 포인트가 발생돼 안 발생돼? 이미 기억하고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는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한번 해놓은 이 조직을 유지하면서 그냥 포인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게 돈으로 얼마큼 환산되는지 보고 매주 따박따박 수당을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야, 이런 신박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거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편 혹은 남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배우자가 갑자기 와서 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할 건데 지지해 줄 거지?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하실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제가 이제 보고 왔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툼이 잦아졌죠. 예.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그러진 않았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극적 합의를 보게 됩니다. 예. 극적 합의를 보게 되는데 진짜 을사조약급의 불공정한 조약을 하게 돼요. 제가 이때 엄청난 불공정 조약을 하게 돼. 그래?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해도 좋아. 다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니? 그러니까 자기도 꿈을 이루고 싶대. 그 꿈이 뭐야? 현모양처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당시 때 맞벌이였거든요. 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 동시에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행이지. 어떤 사람들 야, 너 그거 할 거면 나랑 찢어져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만 찢어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2년 하면서 겁내지 마세요. 예, 이 불공정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쳐놨기 때문에 야, 이 일을 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고 너도 결국에는 네 꿈을 이루게 될 거야. 현모양처럼에 그 지금 이루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잘 되고 나서 일을 하는 뜻이었잖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허락을 해요. 근데 행동이 빨라요. 걔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다음날 사표를 내고 와가지고 사표 냈대요. 그리고 딱 그 달까지만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서 낮에는 직장 일을 하고 저녁 때는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저녁 때 부업으로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현망치 하시면 되죠. 예.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여성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지지해줘. 남편분이 안 돼, 하지 마, 막 그랬어. 그렇게 비전 있으면 너가 혼자 다 일해, 난 관둘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되게 막막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장 바꿔놓으니까? 예, 저희가 그거 당했다고요. 예, 빚도 많았는데. 예, 그런 불공정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이제 올바른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회사가 돈만 밝히는 그런 회사는 안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돼.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이런 것들 앞서 우리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해야죠. 그것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전은요, 기업의 철학이 올바르지 않으면은요, 비전을 제시할 수 없어요. 돈만 바라보고 있는 회사는요, 돈 때문에 언제든 회사도 매각할 수 있어요. 예, 지속 가능한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구조 안정적이어야죠. 내가 놀아도 나한테 돈을 따박따박 줘야 된다라는 건데, 권리소득이 말이 좋아 권리소득이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주 편하게 러프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놀고 먹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보상이 공정한 회사이냐를 봐야 돼요. 이 창립자분을 제가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 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자라는 이분의 이제 슬로건인데 이게 사실 진짜거든요. 이분은 본인의 이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성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뭐 유방암 이런 것들을 떠나 보내셨고요. 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회의감, 자책감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요. 지금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거든요. 이게 내 가족이 다친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가 안 된다라면 뭘 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으로 선회를 하게 돼. 너네가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자, 근데 이 회사를 건강으로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라는 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반 식사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누트리민을 먹어야 가볍다라는 걸 알지만 일반 식사 하셨어.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해야지. 짜증을 내시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죠? 네. 대신 우리 얼굴이 익혔잖아, 서로. 네.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한 상태인데 일 끝나고 운동 가기가 쉬워요? 어렵죠.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 그럼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웰빙식 먹어야 되잖아. 그런 거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밀키트 다 사다 먹는데, 인스턴트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좋은 환경에 거주해야 되는데 일단 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해? 그리고 좋은 영양제 이런 것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지런하고 여유 있어야 돼요. 웰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그래 보니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더 챙기더라 라고 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걸 제가 확인하러 날아갑니다. 제가 2012년에 그 1월 달에 가입을 하고요. 1월인가 2월 초인가 가입을 하고요. 제가 4월에 사표를 내게 돼요. 아내도 사직서를 냈는데 나도 사표를 내게 돼. 이때는 뭐예요? 될 대로 되라요. 그때는 일단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확실하게 사활을 걸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다는 내가 직접 가봐야지.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날아갑니다. 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 이 비행기를 타면서 마이런즈 박사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비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엄청난 영상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때는 검색해도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 블로그에 유산한 제품 찬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당시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러 간 거죠. 자, 확인하러 갔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게 돼요. 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멋있게 사진도 찍고요. 왜요? 왜?
예, 제가 그래도 조금 잘 나온 거를 한 건데 되게 회사에 찌들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루 제 일과가 어땠는지. 예,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지 박사님 사진도 찍고 가운데 있는 사진 뒤에는 그 물류 창고예요. 유산화 회사에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시설 이런 거 제가 다 이제 보고 옵니다.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은 어떨까? 정말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 확신을 갖고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해요. 자, 30년의 역사를 가졌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FDA 의약품 제조시설에 등록이 돼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기준이 높다라는 거죠. 고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요.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요. 끝없는 연구개발 팀들을 직접 만나봤고요. 이 분들이 이 회사의 어떤 혁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업계 내 유일하게 백악관과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군이 아까 얘기한 듯이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퍼스널 케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제일 꽂혀 있을까? 영양제 중에 헬스팩이라고 하는 제품에 꽂혔어요. 그냥 털어넣었어. 그냥 막 털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6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 이게 뭐지? 갑자기 출근이 하고 싶어졌어. 그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신나게 출근을 했지만 회사에 갔더니 역시 출근은 아니었어. 이렇게 됐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힘들어하고 출근하기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그 큰일 난 거잖아요. 남편이 출근하기 싫어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앉혀놓고 얘기할 거예요. 나 사실 하면서 자영업이 하고 싶어졌어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빨리 영양제 먹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모든 제품이 다 좋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 화장품 되게 좋아요. 모든 화장품을 다 바르고 있고요. 피부 괜찮죠? 오늘 뭘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쓰는데 아무것도 안 발랐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뽀얗죠? 평소에는 생얼, 오늘은 톤업 크림을 발랐어요. 톤업 크림. 네, 평소에 이제 여기 제품 다 바르거든요. 세럼도 저는 화이트닝이랑 그 바이탈라이징 세럼 2개 섞었어요. 이렇게 쫙쫙 섞어가지고 발라요. 피부가 탱탱해져요. 자,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저녁 때 이제 잠깐 음식을 사러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시내요. 시내란 표현 안 써요? 다 서울 사시나 봐. 네, 알았어요. 네, 읍내 나갔다 왔지 이제. 나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긴가민가 했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 맞니? 이 정도로 많이 늙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추천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정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다 제 또래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느꼈는데 일반 사람들은 관리 잘 안 하고 잘 안 바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여러분 화장품 정말 좋아요. 많이 발라보세요. 자, 영업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쓴다고 해서 저한테 땡전 한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뉴트리서치 비교 가이드에서 1위 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요. 그 저자도 직접 만나보고 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내가 한국에서 얘기하니까 야 그건 미국 내용이잖아, 캐나다 내용이잖아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헬스케어 최고 분야 권위를 갖고 있는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여기를 주관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써 있어요? 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곳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알아듣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한 출근도 하고 싶어지는 헬스팩이 5년 연속 이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체중 조절 조제식품도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당연히 믿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상을 받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에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등록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업계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문제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선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회사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화 전업과 부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업으로 했죠. 그래서 8개월 만에 이제 전업으로 전향을 한 케이스죠. 4월에 사표 내고 8월에 미국으로 떠났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분들은 일 끝나고 조금씩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사람들 만나면 조금씩 진행하세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이런 패턴일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 시켜놓고 내가 조금 이제는 시간이 남네. 그때 나와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한 두세 시, 서너 시 정도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조금씩 살림하고 남편 오는 거 준비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서 자리를 잡을 정도로 인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누구만 쳐다보게 된다? 예, 나만 믿고 따라요. 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근데 나 이런 일 해본 적 없어. 마케팅 잘 몰라. 내비게이션과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2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 무슨 투자 설명회 같죠? 무슨 뭐 문제 되잖아. 그럼 갑자기 확 깨는 거지, 거기서부터. 예,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 유산화와 동일한 군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돼요. 자, 이래도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검증해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눈초리예요. 이런 눈초리. 특히 앞에 앉아서 이런 눈초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처음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그분들도 설명드리면 차차 이해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고 잘 설명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제가 선회를 했죠. 공정하게 주는 거 맞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자, 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야, 이제 다 알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계시죠? 그래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피라미드요 이래요. 아주 큰 소리로 피라미드래 이게. 근데 이게 피라미드인가요? 아니거든요. 제가 앞에 뭐 얘기했어요? 패러다임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은 삼각형만 보면은 이제 학을 띄는 거야. 예,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피라미드죠.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면 저도 하지 않고요. 어떻게 잘 추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공유 플랜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공유받는 실적입니다. 자, 내가 일을 시작하고 한 명을 소개하면 50점 받으면 나도 50점 받는 공평한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5,000점이 모였다. 그럼 나도 5,000점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자, 똑같이 공평하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만 그래,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사업성을 듣고 나서 질문하는 대표 유형이에요. 대표 질문 유형들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만 소개를 잘해도 그것이 소개의 소개가 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일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잘할까요? 잘해 보이세요? 못해요. 저 못해. 예, 못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자, 레버리지 원리예요. 내가 한 것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엄청난 지렛대 원리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나 혼자 시작을 했고요. 한 명을 소개했다고 볼게요. 그럼 몇 명이 돼요? 2명이 되잖아. 자, 그럼 그 2명이 약속을 할게요. 야, 우리 한 달에 한 명씩만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명 소개하니까 2명이 늘어나서 4명이 됐죠. 자, 다음 달 마찬가지야. 4명이서 이번 달에도 한 명씩만 하자. 그럼 4명이 늘어나죠. 8명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1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요, 1000명이 넘어가 버려요. 1000명이. 근데 그 1000명이 되어가는 동안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몇 명이다? 10명이거든요. 요 레버리지 원리를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은 아,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키워가는구나 라는 거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25명은 안 돼요. 이 일을 여지껏 진행해오면서. 자, 팔아야 하는 일 아니야. 잘 팔아 보입니까? 예, 이 남성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품을 보고 또 오해를 하시거든요. 이 제품군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그 친구들한테 다이어트를 소개하고 화장품을 소개하고 피부가 탱탱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남자분들한테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은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방법이 있어요. 자, 권리 소득을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낸 조직이 지속적인 재구매를 만들어내면서 비즈니스가 진행됩니다. 즉 한 번 전달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판매가 아니라. 자, 또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눈초리가 매섭잖아. 예, 매섭잖아. 급한 연락이 오셨어. 자, 소비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저도 제 가족이 쓰는 제품들만 구매하고 있어요. 예, 사재기 해놓거나 재경해 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니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리엔트리라는 제도는요, 기회의 확장을 통한 무한소득을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무한정으로 끝까지 그 포인트를 공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한정 공유해 주면 회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포인트를 똑같이 공유는 해주지만 똑같이 공유해주는 포인트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맥스 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한 월 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게 돼요. 왜 이렇게 설정해 놨냐면 현금 월 700만 원 정도 월급으로 가져가시면 어때요? 괜찮아요. 되게 변하실 거예요.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그 인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 포진되어 있는 인컴이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 벌어낸 다음에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스가 된 거잖아요. 그 이상 벌고 싶으면은 자, 하나를 만들어서 700만 원이 됐으면 나는 내 조직 어딘가에 나를 또 하나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엔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2개를 끝내면 1,400만 원 정도를 벌어가세요. 또 한 번 하시면 돼요. 2,200만 원을 벌어가세요.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3,200만 원을 벌어간다는 거죠. 하나의 엔트리로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계속 무제한으로 반복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계속해서 나누고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저 아래에서 발생한 실적도 어떻게 된다? 맥스치까지는 공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 규모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규모가 한 5조 정도 되고 있어요. 한 5조에서 6조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한국 시장은 한 20조 정도가 돼요. 아직 시장 많이 남아 있죠? 전혀 늦지 않았어요. 바로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 회사에 대해 막 의문해서 의문이 다 풀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일했던 근무처 보셨어요? 네.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네.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 아니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배우면서 차근차근 일을 하면 돼요. 다만 제가 처음에 일을 했었을 땐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는 분명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초기 비즈니스 때. 그리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서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저기 석세스 코어라고 하는 교육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 교육을 배우면은 너가 이 비즈니스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비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듣기로 결정을 해요. 그 교육을 듣기로 결정을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교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교육이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명을 10명이었나 15명이었나 모아 오시면은 강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1기로 석세스 코어를 듣게 돼요. 예. 그리고 당시 때 제가 MVP를 받았고요. 워낙에 소중한 인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한 분 2분이 와서 우리 축하해 주러 왔어. 예, 지금은 돌아가면서 오잖아. 예, 제가 MVP를 받고 이제 그 촛불을 부는 장면인데 이때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막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9기에 다시 들어가요. 네, 99개 다시 들어가. 왜 99개 다시 들어갔냐면 제가 안식년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갖게 되거든요. 권리소득이 있으니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6살 정도 때 한 28살까지 그냥 펑펑 놀아요. 권리소득 받으면서요.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 때. 그렇게 놀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감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99기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쉬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요.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또 저를 보고 쟤 어떻게 남자애가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거기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얌전히 교육에 참여했거든요. 교육 분위기 방해될까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이제 99기 동기도 있고 1기 동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석세스 코어라고 하는 교육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도 좋아요. 예, 그리고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비즈니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이고요. 머리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이 시켰을 때 더 잘 돼요. 머리가 시키는 것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고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꼭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그게. 자,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혁신인 유맵이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무한 소득을 얻어갈 거예요. 처음에 이 리엔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소득을 얻기 이전에 한 디렉터라고 하는
그런 등급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월 300만 원 정도 벌어 가거든요.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그리고 나서 브론즈 디렉터, 실버 디렉터를 거쳐서 골드 디렉터 정도가 되면 차곡차곡 잘 쌓고 가면 여러분들 한 월 700만 원 정도가 돼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벌어간다라고 하면은요, 1차적으로 여기 성공한 거예요. 무조건 엄청난 성공을 달성한 거예요. 놀아도 나오는 수익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돼. 나는 좀 더 벌어야지 하면 루비 달성하시는 거죠. 싹 쌓으니까 1400, 에메랄드 도전해요. 싹 쌓으니까 2200. 우리 유산화 회사에 다이아몬드 배지를 달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차곡차곡 쌓아온 320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야. 돈독이 올리셨구만. 나는 돈독이 올라서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원스타 다이아몬드, 투스타 다이아몬드, 쓰리스타 다이아몬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취향에 따라 가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호에 따라 가더라고요. 삶의 기호에 따라서 보면 이 정도 벌어도 난 행복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벌어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적당히 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봐요. 예. 자, 이제 당장 시작할까요? 예, 이제 잇몸숨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 다 풀려 나갔어요. 자, 시작하려면요 평생 가입비 2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갱신형이 아니에요. 갱신형이 아니고 뭐요?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내는 거 평생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유산화 제품과 동일한 군의 제품을 유산화 거로 바꾸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 100만 원 정도를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개설을 하게 돼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회사의 제품을 체험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예, 이 회사를 검증하는 건 이런 강의를 듣고 본사를 가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직접 써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가족, 내 가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비즈니스에 안착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라는 거죠. 자, 방법 2는 더블 적립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 사람들 방법 2로 많이들 하세요. 자,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평생 매칭, 리더십, 엘리트, 자동 백사업, 셀러비브 보너스,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는데 이것들 나중에 보면 취향껏 여러분 다 받게 되세요. 그리고 밑줄 쫙 꺼져 있는 보너스 있죠? 예, 왜 밑줄 그어놨을까? 뭐 그렇게 아픈 부분을 콕 집어 얘기하세요? 저 못 받아봤어요. 맞아요. 예, 엘리트 보너스 저도 못 받아봤어요. 예, 못 받아봤는데 받으신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좋대요. 끝내준대요. 근데 저는 못 받아봤으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진솔한 사업 설명을 듣고 계세요. 예, 수많은 인센티브 여행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 잘하면은 휴가도 많이 보내줘요. 여행 다녀오라고. 그런 여행 보너스도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고요. 이런 챙겨간다는 표현은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홈쇼핑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5대 특식 챙겨가세요.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 예. 그런 얘기해서 자꾸 이게 따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 읍내 동네도 괜찮아요. 예, 서울도 괜찮고 어느 지역이나 다 상관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저처럼 20대 때 이 일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60대가 지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관계없어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해서 여성분들만 잘하는 일은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경력도요. 저도 무경력이에요. 무경력. 사회생활 딱 3년 반이 제 직장생활엔 다예요. 나머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고정적인 출근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짬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만 어떻게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지는 안내 받으시면서 계획을 잘 잡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일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네.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을 챙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지키면서 이제 생활하는 게 능숙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해라 그래야 좀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그때부터 일이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한계 없는 수익,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뭐 일하는 만큼이라 써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될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겠죠?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팀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롭게 일하지도 않아요. 자, 이 소득의 성격, 첫 번째 경제적인 자유, 두 번째 시간적인 자유, 이거를 동시에 줘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코드는 향후 누군가한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소득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기본적으로 바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뤄오는 삶을 제 유산화 인생 11년, 12년이 전반적으로 이뤄 나갔어요. 그래서 가장 꿈꿨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사직서 제출하는 거. 네, 그만 좀 부려먹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직서를 멋있게 제출했어요. 네, 대안이 있으니까 멋있게 제출할 수 있는 거죠. 30살에 회사 탈출했고요. 내 집 마련 성공 그 다음에 바로 했어요. 네, 그리고 드림카 당연히 사야죠. 네, 이건 저희 와이프 차인데요. 제 차는 또 따로 있어요. 저만 드림카 타면 안 되잖아요. 와이프 드림카도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고요. 아니에요. 예, 자, 요즘 좀 제가 외모 비수기라서 그래요. 네, 외모 비수기라서. 네. 네, 바디 프로필도 찍었어요. 정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멋진 드레스 파티에 참석하는 즐거운 라이프. 네, 이제 다시 보여드릴까? 네, 뭐 말씀하세요. 우리 와이프요? 네, 와이프. 안 넣었는데. 네, 수많은 여행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어요. 생각나는 곳만 넣었어요.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남아공이죠. 두바이, 사막 정말 이쁘더라고요. 뭐 그랜드 캐년, 빅토리아 폴스. 여기 제 미국 가이드 해주셨던 분도 저기 앉아 계세요. 미국에서 만나신 분인데 오셨어. 예, 미국 8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8번째 가이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뭐 빅토리아 폴스 뭐 이런데 최근에는 푸꾸옥 갔다 왔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수많은 여행의 기회를 시간적 경제적 자유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보면 남들이 저거 하면 야 저거 재밌겠다 우리도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나오면 야 우리 저거 맛있겠다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저기 가볼까 이런 거. 요즘은 그 물은 부루마블 그 프로그램에서 여행 탄자니아를 봤는데 나 아프리카 대륙 횡단하고 왔는데 왜 그때 탄자니아 안 갔을까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저 사진은 작년이에요. 제 40살 때. 아직 무릎이 쌩쌩하죠. 저 앞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제 어깨에 꼭 올라타고 싶대. 아니 굳이 어깨에 올라타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앉아서 제 어깨 타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스쿼트, 런지 이런 거 좀 많이 연습하셔야 돼. 찍고 나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어요. 네, 찍고 나서 마스크 쓴 거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또 이 일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일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요. 제 비즈니스 스토리를 듣고요. 또 어떤 분은 나 또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저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일은요, 내가 돈만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이리는 웬츠 박사님이 비전을 전달하면서 더 많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거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 건강한 가족이 좀 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남을 성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저의 삶이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주는 삶이에요. 하나 빠졌어. 우리 집 강아지. 네, 우리 댕댕이. 네, 가을이라고 해요. 가을에 태어나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행복이 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하고 끝낼 건데 뭐 데카 레코드라고 하는 영국의 굉장히 큰 레코드 회사예요.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친 레코드 회사거든요. 오디션 날 어느 날 한 4인조 밴드가 와서 본인들의 곡들을 연주를 했어요. 그때 이 오디션 담당자가 했던 말, 우리는 당신의 네트워크 회사의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분이 어때?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네 밴드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룹은 한물 갔습니다. 특히 기타가 있는 4인조 밴드는 그냥 끝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탈락했어요. 누굴까? 어떻게 아세요? 음악을 틀어줘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누구나 다 알죠. 천재유의 기회를 놓친 데카 레코드죠. 그래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사인 EMI 회사 이제 계약을 하게 돼요. 아주 유명한 사진인 거죠. 자, 이렇게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여지껏 보고 자라온 환경에 따른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패러다임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부분 진정성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소개해 주신 분과 함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10억의 매출을 뜨던 회사가 160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저의 삶도 많이 바뀌었고요. 자, 이제 이 회사를 선택하면서 잃는 거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될 거예요. 함께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